3. 화법과 작문. 1. 왜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나.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라.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목표. 화법과 작문은 국어 과목 중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과 국어의 화법, 작문 영역을 전문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과목으로 다양한 학문과 직업 분야에 담아나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화법과 작문에서 학습자는 학문과 직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이자 창의적 의미 구성 행위가 수반되는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특성을 전문적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하고 소통이 원활한 화법 문화와 작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화법은 말을 통해 사고와 정서를 공유하는 행위이다. 화법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고 정서를 교감하며 우리의 말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법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화법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작문은 문자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작문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다. 작문이 과정에서 현상에 대해 분석, 비판,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이 의미 생성 과정에서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길러지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 성찰적 태도가 증진된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는 학습 상황이나 일상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화법과 작문은 국어와 국어에서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장차 다양한 학문과 직업에서 담아와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즉, 화법과 작문은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을 함양하고 개인적인 소통 행위를 넘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이 특성을 이해하여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부합하는 언어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화법과 작문이 본질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나. 원활한 소통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한다.
다 상황과 대상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한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진실성 있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사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내용 체계. 화법과 작문이 본질. 화법과 작문이 사고 과정. 화법과 작문이 사회적 기능. 화법과 작문이 관습과 문화. 정보 전달.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 정보 전달의 표현 전략. 설득. 상황 분석과 내용 조직. 논증 원리와 논리적 오류. 설득의 표현 전략.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자아 인식.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자기 표현의 전략과 태도. 세부 내용. 세부 내용에는 내용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덧붙인다. 화법과 작문이 본질. 1.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화법과 작문이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적 사고와 표현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의 성찰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 표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2.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이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다. 화법과 작문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법과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화법과 작문이 사회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의사소통의 총체적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작문이 윤리를 인식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에서도 나름의 사회, 문화적 관습을 갖는다. 기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뿐 아니라 담화 관습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비판적 안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윤리 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인식을 고양하도록 한다.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의 월. 4. 정보를 수집 분류 체계화하여 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다.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생산자의 시각보다는 청자나 독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청자나 독자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5.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을 구성할 때 설명의 대상이나 설명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구조로 표현하려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설명의 대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사물일 수도 있고 일련의 절차나 과정, 사건의 경위나 현황,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 설명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설명 대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담화나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6.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그에 적합한 언어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 주관적 관점으로 정보를 과장 축소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이 장황하거나 모호하여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표현의 객관성과 감명성에 유의함으로써 정보 전달에 적합한 언어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7.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청자의 이해를 도우려면 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 그림, 사진, 모형, 소리, 동영상, 실물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의 내용을 구성할 때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언어적인 내용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내용 구성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8.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시각 보조 자료를 활용한 발표를 할 경우에는 표면적 정보를 그대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보를 도출하여 말할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그림, 도표, 그래프 등에 담긴 모든 정보를 설명하기보다는 청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추론을 통해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자료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해석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해석 방법을 익혀 제한된 시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9.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말을 할 때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성량이나 어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며 손짓, 몸동작, 시선도 적절해야 한다. 청자가 내용의 전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입부에서 전체 내용을 개관하거나 설명 중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도 필요하다. 구도 의사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고 청자와 교감을 유지할 수 있는 표현 전략을 익히도록 한다. 10. 핵심 정보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효과적인 질문 방법을 이해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듣기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들을 때는 듣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며 듣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동적인 자세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위한 장문 11.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수집한 자료에서 가치 있는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책, 사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고 글의 목적이나 독자,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정보 중에서 신뢰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정보의 속성에 적합하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의 속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전개할 때 독자의 글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과 전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만약 전달하려는 정보의 속성이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면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3.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면에서는 모호한 표현, 함축적 표현, 장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글의 구조 면에서는 전체 구조나 내용들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관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도표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14. 정보의 효용성,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적절성, 쓰기 윤리를 점검하여 고쳐 쓴다. 정보 전달의 글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그러한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비추어 글을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의 글은 내용 면에서 정보의 효용성, 정확성, 신뢰성이 중요하고 조직 면에서는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 면에서는 간결성이나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 자료를 수집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글쓰기 윤리를 강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 쓴 글을 반성적인 태도로 점검해보고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설득. 설득의 원리. 15. 논증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설득에 필요한 논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입증 책임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무책임하게 자신의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대안의 실현 가능성 및 유익함 등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논증 구성 요소와 기본적인 논증 방법을 익히고 입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길러 민주사회에 필요한 설득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설득의 목적은 청자나 독자의 태도 변화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담화나 글의 내용을 그에 적합하게 조직하는 능력은 설득하는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설득 담화나 글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청자나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내용 구조에 반영하여 설득력 있는 담화나 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유명한 연설문이나 논설문을 분석하여 청자와 독자를 고려한 내용 조직 전략을 파악하여 설득력 있는 담화나 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7.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이해하고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파악한다. 설득하는 담화나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과도하게 많은 오류 유형에 대한 지식보다는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비판적 이해의 판단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설득 담화나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설득을 위한 화법. 18.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연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설득은 청자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므로 논리에 의한 이성적 설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과 같은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더불어 감성적 설득 전략도 사용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도록 한다. 19. 공동의 의사결정 단계를 이해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의한다.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러한 토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동의 사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일련의 의사결정 단계가 필요하다. 즉,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선정하고 이에 맞추어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최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토의를 진행할 때는 사회자와 참여자가 이러한 일련의 공동사고 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20.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효과적으로 토론 진행을 하려면
논제에 따라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토론 준비 단계에서는 필수 쟁점을 도출하여 입론의 내용 체계를 갖추고 쟁점에 따라 주장과 근거를 구성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쟁점의 제시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필수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의 내용을 조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설득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는 비판적 이해 능력과 반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상 대화, 상업 광고, 정치 연설 등 다양한 설득 담화를 접할 때 청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토론은 상대 주장의 오류를 파악하며 듣고 질문이나 반박을 함으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비판적 듣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질문이나 반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설득을 위한 장문. 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점과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자신의 글이 어떤 영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여 관점을 정하고 이를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관점과 주장을 정하지 말고 다양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 조사한 후에 정하되 특히 자신의 글에 그 관점과 주장이 담길 때 그 글이 가질 수 있는 가치나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점과 주장이 정해졌으면 실제 글에서 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23. 언어 공동체의 쓰기 관습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글을 쓴다. 주장에 따른 논거를 제시할 때에는 언어 공동체의 관습을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논거를 선정하는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주장을 위한 논거 제시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이나 마음 등을 감안한 주장, 나아가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나 가치 등을 감안한 논거 제시가 중요하다. 언어 공동체의 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고 공동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 등을 배려하면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논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설득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한다.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부정이나 서리법과 같은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비유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표현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독자의 특성이나 글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설득을 위한 글을 쓸 때 설득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비추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것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어휘나 어법을 바르게 고치려면 어휘와 문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어휘나 문장의 오용 유형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설득을 위한 글은 내용 면에서 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이 중요하고 조직 면에서는 일관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등이 중요하며 표현 면에서는 논리성,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독자를 포함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수정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 26. 의사소통에서 진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진솔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진솔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태도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논리적인 내용 구성이나 수사적 기술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긴 진정성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유발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의사소통에서 진실과 신뢰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행일치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27.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의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내용적 차원을 넘어 상호작용의 구도와 방식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의사소통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 28.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할 때에는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개인의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단순한 언어 표현의 개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자아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29. 면접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입시나 취업 등 다양한 면접 상황에서는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면접이란 일반적인 사적 대화와는 달리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기능, 성품,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자 특정한 목적을 지닌 공적 대화이다.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과 더불어 질문자의 의도까지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목적과 수준에 따른 면접 상황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익히도록 한다.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장문. 30.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씀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삶을 성찰해보고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일상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기록해두고 작품으로 산출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 형태의 글을 써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관조해보고 긍정적 정서를 기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1. 맥락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쓴다. 입학이나 취업 등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목적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그러한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우선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 등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틀에 박힌 내용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진솔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수 학습 방법. 가 교수 학습 계획. 1. 교사가 화법과 작문의 교수, 학습을 계획할 때에는 학습자가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국어. 국어에 있는 내용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되 이를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한다. 담화나 글을 생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맥락이 유기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화법과 작문이 공통 부분을 다룬 원리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개별 영역에서는 구어 표현과 문어 표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 화법과 작문이 공통 부분을 다룬 원리를 화법과 작문이 개별 내용 성취 기준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 2. 학습 준비도나 흥미, 동기, 학습 능력과 같은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 화법은 학습자의 선행 경험 유무,
조음기관과 청각기관의 이상 유무, 말하기 불안해 정도, 화법에 대한 흥미와 태도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 장문은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와 학습 동기, 글쓰기 경험의 차이 등을 파악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 3. 화법의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화법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화법에 관한 지식을 맹목적으로 익히게 하지 말고 화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담화 유형을 숙달하게 하되 화법이 일어나는 맥락을 중시한다.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화법이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화법 능력을 강조한다. 화법 활동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관여함을 알고 국어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4. 장문이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문이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장문에 대한 지식을 맹목적으로 익히게 하지 말고 장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글을 쓰게 하되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필요로 하는 장문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장문 과제를 부여한 후 완성된 글에 대해 논평해주는 첨삭 지도보다는 학생들이 한 편의 장문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전략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여 한 편의 장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특히 일련의 장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장문에 대한 동기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장문을 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교수 학습 운용 1. 화법과 장문의 교수 학습 운용은 교수 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전개한다. 화법과 장문이 연계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는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과목과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 교실 상황, 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수 학습 모형 또는 방법을 적용하되 설명식 지도법, 직접 교수법, 토의, 토론 학습법, 문제 해결 학습법 등을 적용한다. 학습자의 흥미, 습관, 태도, 동기, 능력 등에 대한 학습자의 차이를 감안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을 선정하여 전개한다. 2. 화법과 장문 활동의 과정에서 자기 성찰적 활동을 강조하여 인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화법과 장문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법과 장문이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화법과 장문은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숙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도 중시한다. 3. 화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다양한 담화 유형을 익히게 하되 실제 화법이 일어나는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 등과 같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명확한 자기주장과 설득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들으며 상대를 배려하면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끝까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듣기, 말하기를 강조한다. 4. 장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되 실제 글을 써야 하는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삶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련의 장문 과정을 강조하여 각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효과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독자나 사회를 배려하는 글쓰기, 책임감 있는 글쓰기 등을 강조한다. 6. 평가. 평가 계획 1. 공통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듣기,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목표와 세부 내용,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2. 국어,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과의 연계를 통한 평가도 고려한다. 3. 평가 목적과 시기, 내용 성취 기준, 평가 도구, 평가 상황, 평가 기준, 평가 틀, 결과 기록 방법, 피드백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평가의 목적과 시기, 교실 상황 등을 감안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등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5. 실제 담화 또는 글을 생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축적해두고 이를 학생 지도에 적절히 활용한다. 7. 평가의 목적을 서열화에만 두지 말고 교수, 학습에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실제 화법과 작문 능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고 이를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8.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의 상황, 방법,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평가 과정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평가 운용 1. 화법과 작문의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은 설명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성, 내용 전개의 명확성과 이해 용이성,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성 등을 포함한다.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은 관점의 명료성, 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 논지 전개의 체계성 등을 포함한다.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은 담화와 글의 유형에 따른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 청자나 독자에 대한 배려, 진솔성, 표현의 구체성과 참신성, 생활 경험을 즐겨 쓰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 2. 화법과 작문에 대한 지식, 기능, 전략, 태도를 평가할 때는 각각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선택형, 단답형과 같은 평가 방법은 주로 지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실기형, 자료철,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방법은 주로 실제 기능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관찰법, 점검표, 체크리스트, 와 같은 방법은 주로 태도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3. 화법과 작문의 평가에서는 화법 및 작문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화법은 말하기 과정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듣기도 듣기의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듣기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작문은 완성된 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즉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고 고쳐 쓰는 과정도 평가한다. 4.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여 교사평가,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상호평가에서는 문제 제기와 비판보다는 서로 조언하고 상호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기평가에서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언어활동의 개선 방향을 스스로 깨닫는 데 초점을 둔다. 5. 평가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 및 전달, 태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되 이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개별 평가뿐만 아니라 모둠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7. 작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평가하되 이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글의 유형에 따라 평가 대상을 달리하되 각 글의 유형에서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설문 평가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의 타당성이나 풍부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 조직이나 표현 측면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다. 평가 결과 활용. 1. 평가 결과를 학생이나 학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알게 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을 서열화하는 차원보다는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활용한다. 2. 평가 결과를 이례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사와 학생 모두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두고 수시로 활용함으로써 화법과 작문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